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도콘서트 아이스크림 진행을 맡은 허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혐오증입니다. 최근에 중국 교포가 수원에서 살인사건을 벌였다. 구로에서 동거녀를 살인했다. 끔찍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스민 씨라는 분을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찬반도 있었고 이것은 그 인종에 대한 차별에까지 확산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외국인 혐오증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는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늘 함께 해주고 계시죠? 우리 시사평론가 송근존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 혐오증입니다. 우리 요새 이제 범죄가 많잖아요. 네. 국민들이 한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조선족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글쎄요, 이제 중국, 조선족이 근래 들어서 수원의 우원침 사건이나 네. 최근에 구로에서의 동거녀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강력 범죄들이 많은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로서 차별받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이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예. 사실 정서적 차별 내지는 그 민감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생겨난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측면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전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바로 국외 추방이나 불법 치료자 검거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다문화 정책이다 아니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또 범죄가 늘어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원칠 씨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국민들이 더 경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조선족으로 그 중국에 살 때도 이미 몇 가지 범죄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출입국 당국에서는 그런 걸 체크를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또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런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하기가 상당히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경력들을 조금씩 속이거나 아니면 자기 범죄 경력을 세탁하고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모두 엄밀히 해갖고 다 모두 100% 스크린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우리나라 이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잘 체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예를 들면 범죄 정보를 갖다가 중국하고 같이 교환을 해서 다 스크린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중국 정부 자체가 또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스크린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 중국이 또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돼 갖고 하나의 어느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전국적인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 스크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범죄를 이렇게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좀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비율별로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율, 그다음에 외국인 인구에 비해서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 보면은 훨씬 더 낮습니다. 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의 우리나라 범죄율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예를 들면 더 흉악범은 많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요. 흉악범도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게 많죠. 다만 그것이 그 최근 3년간의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3년간에 한 2만 건 정도가 늘어난다. 이러면서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몇몇 또 외국인 혐오증을 갖고 있는 이 커뮤니티 집단에서 외국인 범죄들만 모아서 계속 홍보를 해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체감이 높은 거죠. 그걸 홍보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까? 뭐 다문화 정책 실은 어떤 개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커뮤니티가 있어갖고 뭐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 반대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회원이 어떤 경우에는 3,000명씩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서 계속 외국인 범죄들을 모아서 퍼나르는. 네, 최근에 이제 수원에서 뭐 상당히 강력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사실 성폭행을 하려다가 뭐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랬는데 사실 뭐 알고 보면 계속 거짓말인.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건 좀 극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외국인 혐오증의 원인이 될 텐데 뭐 이런 사건이 뭐 이거 말고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말이 통하다 보니까 이 차별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분노가 쌓여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속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좀 이 풀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함부로 생활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 범죄 중에서 뭐 우리 교포, 뭐 중국 동포 쪽이 조금 더 뭐 많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뭐 조금하고 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강력 사건 부분에서는 조선족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아주 뭐 5대 강력 사건 중에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같은 뭐 태국인들, 같은 베트남인들 사이에 거기에서 폭력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정도의 큰 사건들은 사실은 뭐 우리 그 뭐 중국 교포라든가 조선족 그쪽이 많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많다. 아마 오원춘 씨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국민들이 경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살인 방법 자체가 워낙 너무 엽기적이었고 끔찍했기 때문에 뭐 우리도 가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뭐 연쇄살인마 사건이라든가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살인 사건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냐? 그랬을 때는 저 사람들은 조선족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원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벌인 살인 사건도 엽기적인 게 많죠. 뭐 이영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교포들이 벌이는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잠재돼 있다는 겁니다. 증오심. 그 잠재된 증오심이 어떤 범죄 현장에서 그런 엽기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2, 3년 전인가요? 천안함 폭침 났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 노동자와 중국 교포 노동자가 논쟁을 하다가 중국 교포 노동자가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논쟁을 하다가 왜 사람까지 죽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평소에 쌓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근데 그 피해자가 결국은 물론 이제 그렇게 당사자일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오원춘 씨 사건 같이 그냥 진짜 아무 자기가 다른 사람 학대한 적도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제3자가 이런 어떤 끔찍한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일반 시민들한테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뭐 얽힌 것도 있고 감정의 아픔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불안한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공권력으로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까지도 뭐 외국인 기피증으로 또 확대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방어적인 내용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 범죄를 잘 보면
조승희 사건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있습니다. 조승희를 괴롭힌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괴롭힌 학생들. 하지만 조승희가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대다수예요. 그렇듯이 항상 모든 일이 이게 자기를 괴롭힌 사람한테 바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이건 평등할 때 나오는 얘기고요. 불평등한 관계에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바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약자를 찾는다는 거죠. 약자를 찾아서 그 화풀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잠재되어 있는 차별과 그런 분노가 다른 형태를 통해서 표출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똑같이 그런 그 피해자 내지는 그것을 표출하는 뭐 또 어떤 점에서는 가해자가 우리가 이제 외국인 혐오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그런 조승희 씨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한인에 대한 분노라든가 이런 식으로 잘 표출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외국인의 범죄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선들이 우리 서해를 침범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죽거나 크게 다쳤다. 이게 다 이제 얽히면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내지는 뭐 우리 뭐 조선족에 대한 이런 이제 분노심 적개감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에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노포피아의 우리 사회의 제노포피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인데.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혐오증, 우리 외국인 범죄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자스민 씨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대접받고자 하는 때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또 우리 유학생 중에서도 선진국에서 온 유학생과 후진국에서 온 유학생을 차별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 좀 더 차근차근히 일관성을 가지고 그냥 퍼주기식, 시혜식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동화시킬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한국다문화센터의 김성애 사무총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